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시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다시 2600 테스트 단박에 50포인트 올랐어요.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이 늦게 올라와서 좀 벌써 마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바빴어요. 조금 늦게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도 슬슬 저희가 보기에는 스마트 고객인데 지금 오기 시작했고 저희 방송 끝나 또 이 일은 계속 하니까 오세요. 계속 오실 분들은 빨리 오세요. 오려면 나중에 3000포인트 넘으면 정말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요. 제가 막 2600포인트 PBR 0.8배 괜찮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신 거 아니에요? 3000 간다는. 아니 물려도 괜찮아. 여기 지금은 물려도 괜찮으니까 저희가 일단 편해. 2600, 2800만 해도 조금 이런데 2600은 괜찮고요. 한 3300 넘어가면은 진짜 우리가 조금 골치 아프지 슬슬. 근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그 법 개정이 된다면. 근데 내가 진짜 또 예언을 하나 하면 한 3,500포인트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올 거라고. 그렇죠. 좀 골치 아프지 또. 왜냐하면 3,500포인트가 넘어갈 때 그 시점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올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4,000 간다, 뭐 5,000 간다, 그렇지. 계속 간다. 이 모두가 환호에 찬, 그렇지. 기대감에 가득 찬 그런 뉴스들만 엄청 나올 걸. 시즌이잖아요. 딱 그렇죠. 그럴 때가 한국이 드디어 이제 세계 자본시장에 복귀했다, 뭐 등장했다, 뭐 한국의 저력, 뭐 이러면서 막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봐라, 일본처럼 된다, 뭐 이런 이제 우린 지금 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나중에 열광하면서 나중에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 그거는 진짜 우리가 지금 3,300포인트에서 3,100, 3,200, 3,300포인트에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 저는 법 개정되면 그거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골치 아파. 그래서 고민할 때는 괜찮아. 근데 확신할 때는 좀 위험해.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1,800 가는 거 아니겠죠? 1,800은 좀 힘들어. 네. 왜 그래? 무슨 1,800이야? 그렇죠. 네. 말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점점 선배 닮아가는 것 같으네. 이상하네. 네.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또 EU의 50%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벌써 말을 바꾸는구나. 지난 1기 때는 한 몇 개월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금방이네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또 3일 만에 또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또 EU에 대한 관세를 7월 9일로 유예를 하겠다. 이러는 걸 하면서 6월에 바로 한다 했다가 7월 9일로 또 유예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 관세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어떤 강도는 이제 현저히 준다라는 예언을 한번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소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빠졌는데 이유에 대한 관세 영향 때문에 오늘은 또 미국이 휴장이잖아요. 내일 또 반영을 해주겠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반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PBR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 보험 섹터가 1등했는데요. 5%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연초부터 이 금융 섹터 뭐 은행, 증권, 보험, 특히나 이제 저 PBR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건설주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 중에 보험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작년에 좀 올랐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오늘 상승률로는 올해 상승률로는 그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 지난주에 계산해봤을 때 증권주가 한 40%, 은행주가 한 16%, 그리고 보험주가 한 2, 3% 정도. 그리고 건설주가 한 30% 올랐고, 그래서 보험주가 너무 많이 안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달릴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오늘 한화생명이 9%대 상승을 했고요. 삼성생명 8%대,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이게 3%에서 4%대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섹터에서는 삼성물산이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 소식 이후로 좀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주주가 삼성물산이니까 인적 분할하면 그동안 좀 뭐 숨겨져 있던 히든 밸류가 재평가될 것이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픽스라는 이 바이오시밀러 가치가 좀 올라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삼성 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서, 신성통상, GS 리테일, 영업무역 이런 가치주들도 오늘 좀 같이 상승했습니다. 저 PBR의 대표 주자들이죠. 세 번째는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데가 7%, 3%씩 올랐는데 오늘 1, 2, 3위가 전부 다 약간 전형적인 약간 가치주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네 번째는 또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계속 꾸준히 잘 가고 있고. 건설주 오를 이유가 자꾸 뭐 이렇게 원전이고 뭐고 자꾸 붙이는데 별 이유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싸다는 거 외에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건설 뭐 내수 부양을 위해 건설을 촉진한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2차전지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2차전지가 드디어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왔나 해서 봤더니 저번 주에 네. 나왔던 악재가 다시 악재가 아닌 걸로 바뀔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근데 악재인데 악재긴 악재인데 이틀 연속 빠져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죠. 예, 그때 일단 선반영을 좀 했으니까 네. 예, 트럼프가 이 대규모로 이제 감세 법안을 준비를 했고 그걸 미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를 했는데요. 예. 이 법안에 이 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라고 AMPC 이거 2차전지 회사 배터리 회사들이 좀 영업이익은 안 되더라도 예, 그렇죠. 실질 영업이익은 안 되지만 이 AMPC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거래도 가능하죠. 네. 네, 이게 이제 당초에 종료 시점이 2032년이었는데 28년도로 빨라진다라는 네.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이번에는 다시 2031년으로 그냥 1년만 앞당기는 초안을 유지를 한다라고 네. 이번에 결론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되긴 되는 거예요. 2031년에. 그럼요. 31년에는 반으로 감소하고 그 전에 30년에는 75%인가로 또 감소하니까 사실 뭐 31년보다 한 30년을 앞당겨진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이거보다 제 눈에는 더 크게 보이는 게 7,500달러 주던 전기차 보조금 이게 25년으로 끝이에요. 타격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국내 공식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그 뭐 엔비디아도 요즘에 뭐 GB300 새롭게 나오고 네. 뭐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들 투자 많이 한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구글이 엄청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면서 제미나이 결제 저 지금 챗 GPT 하고 있는데 구글로 지금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구글을 굉장히 좋게 봐요. 미국 물어봤거든. 야 미국 저기 좋은 대학 나온 애들 어디 갈라 그래? 물어봤거든. 구글요 이러더라고.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핵심 아니 우리나라는 나는 바이오 의학 잘 될 거라고 본다니까. 1등부터 만등까지 의과대에 가잖아. 여기서 바이오가 안 되면 우리나라 폭망이야. 이건 무조건 돼야 돼. 좀 안타까운 건 1등부터 만등까지 의학 의과대 가고 그 다음이 나머지 공대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러는데 좀 섞여서 가야지. 이거 너무 편중이 심한 것 같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픈 AI도 이제 국내 공식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법인도 설립했다고 하고 이제 몇 달 내로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국내 사업 중에는 카카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뭔가 이제 카카오의 플랫폼에 이제 오픈 AI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도 기대감에 한 4%대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가입자가 많은 나라래요. 역시 한국 대단한 것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저도 일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년간 4.5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네. 사용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탑 10 중에 하나래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탑 10에 들어갈 인구가 아닌데 그렇죠.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국가 수준인데 사실상 약간 뭐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닌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도입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네. 유리기판 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폭등했습니다. 네, 2028년도부터 인터포저의 소재를 기존의 실리콘에서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닌데. 네. 뭐 당장은 아니고 28년도부터 한다니까 원래의 상용화 목표하고 좀 맞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얘기 나왔었죠. 네. 네, 그렇죠. 뭐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칩과 기판을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유리로 바꾸면서 뭐 이제 더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유리 기판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점점 당면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고 열 관리가 좋죠. 네. 네, 그래서 뭐, 깨지는 특성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지만은 가공만 잘해가지고 깨지는 걸 극복만 하면 반응성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뭐 필옵틱스, SKC, 캠트로닉스, JNTC,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 오늘 좀 주가가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하고 예전에 한번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화해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CS 인력을 하이닉스에서 이제 철수를 시켰는데 네. 이걸 다시
복귀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CS 인력 수십 명이 하이닉스 이천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사실상 이 갈등 관계가 좀 봉합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반도체에다가 428억 정도 규모 장비 발주를 냈고, 물론 하나 세미텍이랑 거의 뭐 5대5 비율로 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조금 관계가 회복 국면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재밌어지네요. 과연 두 개를 갖고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나오니까 절반이나 시켰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를 또 하이닉스가 해줬을 거고 분명히. 근데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진짜 관심이 가지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좀 멀티플 이 다운도 많이 좀 적용받았었는데 여전히 이제 독점력을 유지 못한다면 여전히 좀 높은 멀티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세미텍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엄청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에다가 토지랑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TC 본더를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이제 하이닉스가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토지 건물 한 800억 규모를 자산을 담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행간을 읽어보고 뒷단을 읽어보면은 하이닉스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너 이거 납품할 수 있어? 의심 안 하면 저런 행동을 의심했으면 애초에 발주를 줬을까요? 근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후에 추가 수주를 염두한 뭔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해줄 거 아니야. 한미반도체 저런 거 담보 안 제공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한미는 그냥 결정된 거잖아. 네. 납품 기일을. 근데 혹시나 납품 기일을 못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얘네들 이제 돌려서 돈 벌어야 되는데 못 돌리는 거잖아. 그만큼 물량 그만큼 못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혹시 이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거 내가 한다니까. 할 테니까 저 몸인데 우리 담배로 내줄게. 못하면 우리가 돈 물어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뭐. 자신감과 나도 주식 옛날에 할 때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 잘할 수 있어요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자신감은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지. 저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한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저 얘기를 아예. 이거 재밌네. 남의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그죠?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 이런 노이즈는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한 발 떼고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듯이 그냥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때 납품 안 되는 순간 그럼 주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저쪽 곤두박질 치고 이쪽은 퍽동하겠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누구를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싸움 구경하는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궁금하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세미텍이 정말 이 의지 표명대로 잘 안착을 해서 정식 이제 듀얼 벤더로서 자격을 딱 갖춘다. 그러면은 이제 한미반도체의 멀티플은 지금도 높으니 더 꺾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세미텍이 만약에 뭐 납품하는데 차질이 발생해서 발주가 다시 한미로 간다 그러면 한미도 이때까지 멀티플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업사이드가 좀 굉장히 큰데 프리미엄도 받죠. 이거는 그냥 홀짝 게임이라서 저는 좀 나는 투자하는 게 맞나?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저거 퍼포먼스 어떻게 나올 거야? 난 그게 궁금했지. 납품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야? 납품을 못 할 수도 있어? 제때? 이거 신기하네. 두 가지가 지금 나는 납품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냐? HBM 만들 때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느냐, 얘가 예를 들어 10개 만들 때 얘도 10개 만드느냐, 뭐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저런 이슈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제대로 된 걸 물량을 제대로 받은 건 처음이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양산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했던 시도인데 결과는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죠. 벌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 정도 상승을 해서 주요국 증시 중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PBR주들의 반등이 지수 상승에 이번에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하나도 반영 안 됐죠. 삼성전자가 기여를 못했는데 지수가 10%나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뒷단에 다른 애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조선방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제 역할을 많이 못했고, 거기는 오히려 빼먹었죠. 많이 빼먹었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제 역할을 잘 아직 못하는 상황에서 저 PBR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한번 조정한다. 예, 한번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정책이 정말 실현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이제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예, 본격 랠리죠 그때부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네 번째 시도야. 2,600대 2,700 못 가고 세 번이나 쓰러졌어. 근데 이번에 오늘 너무 가볍게 올라와가지고. 네. 어떻게 나는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따라잡기 힘들어. 오늘 2%나 올라가니까 못 따라잡겠던데. 네. 그렇죠. 오늘 되게 따라잡기 힘들었죠. 아웃퍼폼하기. 오늘이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아웃퍼폼하기 힘든 날이죠. 네, 저는 안 됐어요. 그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웃퍼폼 안 되더라고. 2%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